지난 영상에서는 새로운 구단주가 첼시를 어떻게 리빌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젊은 스쿼드를 이끄는 감독 엔조 마레스카의 축구 철학이 이번 시즌 첼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와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엔조 마레스카의 첼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체계적이면서 과감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펩에게 배운 포지셔널 플레이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펩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보여주죠. 경기마다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감행하거나 경기 중 선택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체스와 같은 수읽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체스는 알다시피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대응하여 상대를 무너뜨리는 턴제 게임입니다. 어떤 수를 둘 때마다 발생하는 리스크와 그에 따른 리턴을 정확히 계산해야 이길 수 있죠. 축구를 한 판의 체스 게임으로 바라보는 마레스카는 경기장에서도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의 선택을 종종 가져갑니다. 특히 젊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스쿼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점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합 상황도 자주 유도하는 전술을 사용하죠. 이런 특징에 집중하면서 이번 시즌 첼시에서 마레스카가 보여주는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첼시의 기본 포메이션은 4-2-3-1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상대의 대응에 따라 3-2-4-1, 3-1-3-3 혹은 4-2-4 등 매우 다양한 대응으로 변화하는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맞춰 다양한 선수를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배치하죠. 골킥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빌드업에 적극 가담하고 좌우 센터백들이 벌려서며 4-2-1-4 대형을 형성합니다. 이때 구성원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때는 풀백이 안으로 좁혀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볼란치를 구성, 상대의 압박이 강할 때에는 풀백이 측면, 탈압박에 더 능숙한 엔조가 카이세도와 함께 더블 볼란치를 구성하죠. 여기서 핵심은 중앙을 통해 전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레스카는 축구를 체스에 비유하며 체스처럼 축구도 중앙 채널을 활용해야 상대의 골문을 빠르고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첼시는 중앙 더블 볼란치의 디테일한 간격 조정을 통해 중앙의 압박을 고정시키고 한 칸 위에 있는 공격수들로 가는 다이렉트 루트를 확보합니다. 중앙의 두 선수가 간격을 넓히면 가운데 루트가 열리고 간격을 좁히면 하프 스페이스의 두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이 공격수들에게 공이 연결되면 서로 리턴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하고 첼시는 곧바로 위협적인 전환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스토퍼나 풀백, 심지어 골키퍼도 이 공간으로 과감한 패스를 시도합니다. 만약 끊길 시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한다면 그만큼 리턴 값이 큰 접근이죠. 따라서 첼시는 콜윌, 찰로바, 토신과 같이 발밑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고 전술 이해도가 높은 볼 플레잉 센터백과 산체스와 같이 발밑이 준수한 골키퍼를 중용합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가 강하게 맨마킹할 때는 골키퍼가 유일한 옵션이기 때문에 골키퍼 또한 적극 활용됩니다. 상대의 중앙 압박을 고정시킨 볼란치가 간격을 좁혀 하프 스페이스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산체스는 도전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굳이 중앙이 아니더라도 경합이 강한 자원들에게 롱패스를 붙여 세컨볼 싸움을 붙이기도 하죠. 마레스카가 후방에서 이렇게 과감한 접근을 가져가는 이유는 설령 소유권을 잃더라도 제압박에 등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한 첼시이기에 이 방식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차 빌드업 이후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마레스카는 숫자 싸움을 통해 프리맨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지난 시즌은 펩 아르테타와 같이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3-2-4-1 대형을 사용했죠. 상대 팀들이 점차 5백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자 잭슨이 자주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침투하는 파머 엔조에게 찬스를 만들어 주었지만 상대가 강하게 대인마크하거나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을 때는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마레스카는 지난 시즌 후반부터 인버티드 풀백 쿠쿠레아까지 한 칸 올리면서 3-1-3-3 대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레스카는 체스처럼 축구에서도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오프더볼 움직임과 경합 능력이 뛰어난 풀백이라는 자원을 순간적으로 전진시켜 박스 타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현했죠. 마치 체스에서의 나이트처럼 두 라인을 건너뛰어서 직접 박스를 타격하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이번 시즌 마레스카는 프리시즌부터 이 3-1-3-3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 시도했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풀백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새롭게 영입된 주앙 페드로가 공미 자리에 서고 윙어 자리에 콜파머나 에스테방이 출전하게 되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볼란치 엔조까지 전진해 중앙 3명의 자리를 모두 공격 자원으로 채우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중앙 3명은 측면 자원과 스위칭하며 상대의 마크맨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3-1-3-3 대형의 기본적인 장점은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상대가 5백 수비 대형을 쓸 수밖에 없도록 강제시키고 그 앞에 한 명의 프리한 선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마레스카는 이 포켓 공간을 열기 위해 선수들에게 순간적으로 대각선 내려오는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3-1 대형의 후방 선수들이 공을 좌우로 돌리며 상대 선수를 유인하고 측면 자원이 상대의 측면 수비를 잡아둘 때 공미 자리의 선수는 대각선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줍니다. 만약 상대가 끌려 나온다면 벌어진 라인 사이에서 한 명이 프리로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둔 것이죠. 중앙 공간에서 프리로 공을 잡아 돌아선다면 매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고 이 선수가 파머일 경우 그 파괴력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인 선수까지 센터백이 전진에 압박한다면 그 뒷공간을 최전방 공격수가 공략하고 스토퍼나 내려온 공미가 침투 패스를 연결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전방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하거나 측면 자원과 연계 플레이를 펼치며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첼시는 5백을 상대로도 프리맨을 만들어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죠.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을 세팅할 때에는 빠른 속도로 전개해 상대가 로우 블록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때 먼 포스트를 향한 크로스 패턴이 주로 활용됩니다. 하프 스페이스의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고 언더래핑하면 측면 자원에게 1대1 상황이 주어지고 이때 측면 자원들은 주발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3-1-3-3의 특성상 전방에 이미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박스 안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먼 포스트에 의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서 상대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첼시의 공격을 잘 지어내 완전히 로우 블록을 갖춘 상황이라면 이러한 크로스 패턴이 효과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두 스트라이커 델랍과 주앙 페드로의 교차되는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오프더볼과 경합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마레스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 에스테방의 대각선 움직임으로 센터백이 끌려 나옵니다. 에스테방은 높게 전진한 풀백과 미니게임을 펼치고 센터백이 끌려 나온 뒷공간으로 델랍이 침투합니다. 동시에 중앙의 페드로는 그 앞의 공간을 점유하며 옵션을 늘려줍니다. 델랍이 경합하며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을 흘려주면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상대의 측면을 허무는 첼시입니다. 여기서 사이에 위치한 주앙 페드로는 좁은 공간 안에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 9.5번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델랍이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놓고 한 칸 밑에서 공을 잡았을 때 창의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죠. 이번엔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 주앙 페드로가 앞으로 침투하고 로빙 패스를 넣어주며 상대의 백라인을 뒤로 밀어줍니다. 이로 인해 사이 공간이 크게 발생하고 이때 떨어지는 세컨볼을 델랍과 다른 공격진들이 노릴 수 있죠. 지난 시즌 박스 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잭슨과 달리 두 선수 모두 경합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우 블록을 상대로 아쉬웠던 첼시의 공격력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레스카의 첼시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플랜 A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델랍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면서 주앙 페드로가 최전방에 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앙 페드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9.5번에 해당하는 선수로 최전방보다는 한 칸 밑에서 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수입니다. 결국 지난 시즌처럼 로우 블록을 상대로 라인을 뒤로 부르고 중앙의 포켓 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왼발 센터백이자 빌드업의 핵심인 코릴이 빠지면서 공격 전개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변형 3백을 형성했을 때 중앙 스위퍼를 맡아줄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죠. 마레스카는 3-1 대형에서 3백의 중앙에서는 스위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이자 수비진의 리더이죠.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올바른 패스 선택지를 가져가며 직접 중앙으로 사이 패스를 넣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중앙의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너무나 큰 과부하가 걸려 공이 측면으로 밀리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죠. 토신이 해줄 수 있지만 박스 안 수비에 약점이 있고 크펠전 아쳔퐁이 나왔지만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죠. 3-1 빌드업의 특성상 후방의 선수가 적기 때문에 잘못된 패스 하나로 상대에게 쉽게 둘러싸여 턴오버가 나온 상황 또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레스카는 6라운드 브라이튼전부터 변형 3백을 통한 3-1 대형 대신 2명의 풀백을 중원에 가담시키는 2-3-4-1 대형을 활용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기존의 스위퍼가 가져가던 빌드업의 부담을 2명의 센터백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후 치러진 벤피카 리버풀전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방 선수들이 줄줄이 이탈함에 따라 여전히 안정적인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새로운 공격진들이 영입되면서 지난 시즌 부족했던 마무리 능력을 보강하려 했지만 여전히 로우블록을 상대로 파괴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마레스카는 지공 상황에서 천천히 공을 전개하며 확실한 찬스를 만들기보다는 첼시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과 운동 능력을 믿고 확률 싸움을 거는 방식을 더 선호하죠. 1차 압박 라인을 뚫고 4-5명의 선수가 빠르게 침투한 뒤 먼 포스트를 향한 크로스 패턴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러한 공격 방식이 리턴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후방의 3일 라인에게 수비적인 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브렌트포드전과 풀럼전 모두 비슷한 문제를 노출했죠. 반대 전환으로 윙에게 공이 전달된 상황에서 미드필더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박스 안 숫자를 늘리고 네투가 과감하게 먼 포스트를 향해 역발 크로스를 전달하지만 연결되지 못하고 역습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카이세도와 3명의 수비 라인이 미처 확실한 1차 저지선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뒷공간 패스 한 방으로 실점하게 됩니다. 압박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첼시는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라인을 높게 올리고 맨투맨으로 상대를 마킹하죠. 즉 상대의 위치에 따라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수까지 앞으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볼이 빠져나온다면 수비 라인이 붕괴된 상황에서 큰 뒷공간을 노출하게 됩니다. 또한 첼시의 이런 압박 전술은 상대의 롱볼을 유도하지만 수비진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압도적인 팀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합에서 패배하면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할 수 있죠. 실제로 5라운드 맨유전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첼시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골키퍼의 롱킥을 유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센터백 찰로바가 셰슈코와의 경합에서 패했고 그 장면이 결국 골키퍼 산체스의 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코릴이 빠진 상황에서 찰로바, 토신, 아첸퐁, 포파나와 같은 선수들로 수비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한 모습이고, 지난 브렌트포드전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 추가 시간에 실점하며 승점 3점을 잃어버리는 아쉬운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나이가 어린 만큼 경기를 잘 끌고 가다가도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템포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빠르게 전개하다가 턴오버로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강한 압박에 지쳐 후반전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도 존재하죠. 마레스카 또한 경험이 많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노련한 경기 운영에서 종종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첼시입니다. 반면 이번 시즌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첼시 에이스는 명실상부 콜 파머입니다. 23-24 시즌 영입 이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죠. 포체티노 체제에서 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측으로 빠졌을 시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도 감소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마레스카가 파머를 우측 윙어로 자주 기용하면서 다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들어오며 가장 편한 위치에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플레이가 가능한 에스테방이 영입되면서 측면 자원과의 유기적인 스위칭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엔조의 활용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2-23 시즌 영입될 당시부터 엔조 페르난데스는 6번 역할로 활용되었고 빠른 볼 전개,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유럽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24-25 마레스카 체제부터 3-2-4-1의 좌측 공미 자리, 조금 더 전진된 위치에서 기용되면서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과 패스 능력으로 6골과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속도와 박스 타격 능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번 시즌 9.5번 성향의 주앙 페드로가 영입됨에 따라 카이세도와 함께 더블 볼란치로 서서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뛰며 최고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첼시는 리그 4위를 기록했지만 강팀과의 경쟁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 탑6와 결전에서 3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레스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시즌부터 다양한 포메이션을 실험하며 팀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3-2-4-1로 대표되는 플랜 A를 고집하기보다는 파리전과 같이 4-2-4 대형으로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한 속공 위주의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안정성이 줄어든 만큼 첼시의 수비진이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과연 첼시는 지난 시즌을 뛰어넘는 고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레스카가 이 젊은 스쿼드를 이끌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